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앤입니다. 오늘 함께 할 차는요, 가격까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네요. 의흥홍차. 화차원을 통해서 구입한 차고요. 1급 의흥홍차라고 합니다. 가격은 네, 저렴한 편이에요. 중국 홍차라고 한다면 전홍, 김문, 정산소종이 대표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차들이 뭐 그것만 있느냐 하고 하면 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언젠가 중국 차 생산지, 산지에 관한 지도를 좀 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드리기가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자주자주 확인을 하고요. 여하간에, 이 의흥 지방의 홍차들을 마신 건 처음이 아니고요. 뭐, 이제 막 아주 새삼스럽게, 이제 막 새로 그 뜨는 산지예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의흥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제가 자사호 자주 사용하잖아요. 의흥은 그 지방이에요. 자사오가 생산되는 지방. 이싱이라고 부르고요. 한자어로 의흥이라고 합니다. 의흥.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지방의 홍차예요. 새카만 찻잎. 중국 홍차도 이렇게 새카만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한 금화들이 주를 이루는 뭐 대백홍, 전홍류는 약간 금칭이나 이렇게 골든팁 많은 찻잎들을 함유하고 있고, 기문은 주로 까맣고 정산소정도 까만색입니다. 이 차는 유독 진하게 선명한 까만색처럼 느껴지는데, 약간 지금 윤차를 하고 나니 약간 갈색빛이 진한 고동색처럼 보이기도 하죠. 아까의 새카만 찻잎과는 조금 다릅니다. 잠시만요. 네, 이 차는 윤차니까 버릴 거예요. 자, 중국 차는 물을 많이 쓴다가 정설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홍차는 그렇지 않은가, 커피는 그렇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커피 같은 경우는 잔이나 뭐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데우는지 제가 명확히 잘 몰라요. 어떻게 예언을 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커피도 잔이나 서버나 드리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온을 살짝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치요? 홍차도 마찬가지고요. 홍차도 예온을 위해서 다관과 포트와 잔을 데웁니다. 중국 차는
예온을 위해서 따로 물을 담지는 않아요. 단 닭을 살짝 헹구고 또 윤차를 하면서 예온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홍차, 커피는 잘 마시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홍차, 서양 홍차나 중국차를 다 마시면서 생각한 것은 어느 차가 특정하게 더 물을 많이 쓴다라는 인상은 아니었어요. 설거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방식에서도 물을 더 많이 쓴다. 물을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조금씩 자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정량을 사용되는 물의 양을 따져본다면 마시는 음수, 마시는 것 외에 버려지는 물의 양을 따져본다면 사실은 뭐 어떤 게 더 많이 쓰고 커피는 덜 쓰고 차는 더 많이 쓰고 의 기준은 사실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개완 혹은 수구를 사용하실 때 요런 계절 환절기 코 막히고 콧물 나오고 뭐 이럴 때 콧물은 안 되겠네요. 코가 막히고 빡빡할 때 천연 네뷸라이저 코를 좀 박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향도 깊게 느끼실 수 있고요. 자, 어쩌다 보니 점심 낮술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 첫차예요. 오늘 첫차인 이유는 제가 워킹 패드를 구입해서 걷고 있어요. 요즘에 한 번에 장시간 많은 거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일단 걷다 보면 살짝 집중해서 걸을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산책로나 이런 데가 잘 되어 있는 데들은 참 좋겠는데 제가 사는 지역은 그렇지가 않아서 더욱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가 너무 무리하게 걸으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픈 정도까지는 운동에서도 권장하고 있지 않고, 저는 약간은 운동, 체중 감량 이런 거라기보다는 재활에 가까운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2,000보, 3,000보씩 자주, 그것도 힘들면 더 나눠서 자주, 너무 빨리 걷는 게 힘들면 속도를 좀 줄이고, 그래서 중고로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아주 잘 쓰고 있어서 사용하고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과 가볍게 아침을 먹고 먼저 해둬야 될 설거지만 잠깐 하고 다른 집안일을 다 미뤄둔 채 좀 걷고, 걸으면서 또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들을 독서 관련 팟캐스트들을 듣고 또 그러다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버지니아 울프의 밤과 낮은 버지니아 울프의 장편 소설 중에서도 가장 두껍습니다. 출항보다 얘가 더 두껍고요. 지금 읽고 있는 게 598페이지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00페이지도 안 남았는데 제가 출항을 방송으로 녹화를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방송을 만들면서 영상을 만들면서 약속드린 것 중 하나가 이 다음에는 이렇게 길게 하지 않겠다. 3번에 나눠서, 그것도 아주 장시간 3번에 나눠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다. 그러길 바란다. 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읽으면서 메모를 잔뜩 하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뭘 메모를 하지 않거든요. 잘 밑줄을 긋고 해봤자 한 2줄 이렇게
떠오르는 문장이나 생각들을 적어 놓긴 하지만 책을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해집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읽진 않아요. 인문학 서적도 그렇거든요. 예, 이것은 그렇게 읽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읽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는 스토리 중심, 줄거리 중심, 서사 중심이라기보다는 이들의 대화나 어떤 생각에서 논쟁과 어떤 생각의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이제껏 이 정도로 정말 파고들어서 감정이나 생각들을 파고들어서 쓴 것들이 소설 중에 이 정도로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인상적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추랑은 그래도 한 번 읽은 거지만 이 책은 읽은 것이 한 번도 처음 읽은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진짜 어려웠어요.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고백할게요. 중반까지도 초반 진짜 어려웠고 중반까지도 뭐지 하는 이 느낌이 약간 뭐지 하지만 쫓아가지 않을 수는 없는 뭐 이런 것들이라서 시간이 꽤 걸렸어요. 약간 이 책에 이렇게 확 몰입이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어렵게 여기고 중간에 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지금쯤에는 이제 흥미진진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고 이 인물이 또 어떤 것을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이야기 어떤 것을 드러내고 어떻게 변화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막 궁금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니 더욱 그렇겠지요. 그래서 또 이 많은 것을 페이지를 표시했고 이 표시된 페이지들 외에도 그 문장이 뭐 한두 줄, 서너 줄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두세 페이지에 걸친 어떤 생각과 뭐 논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정했어요. 길어도 두 회분을 넘기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약간 그 짜깁기식으로 아니 쪽집게가에 같은 느낌으로 과외는 아니겠죠. 사실 쪽집게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짧게 얘기해 보겠다고 읽으면서도 궁리 중입니다. 정말 왜 흔히 이런 책들을 벽돌책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나온 전집 판형 자체가 이렇게 딱 각진 사각형, 직사각 형태의 굴려진 부분이 거의 없이 반듯하게 만들어진 책이라 어떻게 보면 헤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일자로 붙어 있으면 두꺼운 책은 펴기가 약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들려요. 헤드가 좀 유연하면 그 부분이 좀 더 편하긴 한데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노트도 만들어 봤고 팔아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양장 제본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쁘니까 됐고 예쁘니까 됐고 뭐 이런 마음까지 제 취향이니까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도 저거 마저 읽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급해요. 하지만 점심나절이 되도록 한 잔도 차를 마시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이 역시 책을 읽으면서 차 마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읽고 마실까?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차를 좀 마셔야지 뭔가 약간 활기가 생긴달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습관적인 것이겠죠. 어쩌면 그저 카페인 충전일 수도 있고요.
제 고양이는 제가 읽던 다른 책을 베고 잠들어 있고, 저는 정신없이 책을 읽다 보니 우전이 다 가버렸어요. 근데 제 가장 신기한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주된 인물이 4명, 2명에서 3명으로, 3명에서 4명으로, 4명에서 5명으로 이렇게 된다고 확장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논쟁과 어떤 생각에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쫓다 보면 이 중심 내용이 결혼, 사랑, 뭐 가족, 뭐 이런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변잡기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줄거리만 요약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다. 몇 줄 안 되는 걸 뭐 이렇게 길게 썼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논쟁이 빠지면 이 이야기는 그냥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논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논쟁의 부분들, 그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변화되는 과정과 혹은 막 깨달아가는 것들, 확인해가는 것들을 쫓다 보면 정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무엇인가? 우리는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고, 여기에 이 당시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은. 그런데도 막 이렇게 생각할 것이, 지금 현재에 비추어서 생각할 것이 많다는 게 저에겐 너무 신기했는데요. 그러다가 뭘 찾아봤는데, 메리 셀리, 프랑켄슈타인을 쓴 메리 셀리가 진짜 옛날 사람이더라고요. 1700년대 사람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에서 한번 놀라고, 그녀의 어머니가 여성 인권 운동 같은 거를 했던 분이세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그녀의 교육에 정말 힘을 쏟았고, 그 당시에 정말 드물게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여성으로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작품을 쓰지 않았나. 물론 남편과도 그렇지만 놀라웠어요. 그렇다면, 기회가 더 있었다면, 상황이 더 주어졌다면, 더 많은 여성 작가들의 화가든 뭐 음악가든 작품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들면 좀 더 다양해지는 것인가요? 한 사람이 아주 많은 세계, 아니, 한 사람이 한 세계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양한 세계가 만나야 세상이 다채로워지고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쉬워요. 뭐 여성으로서 아쉽다기보다는 더 많은, 더 다양한 것들을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약간 치우칠 수밖에 없구나. 이제라도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허난서론이 문득 떠올랐어요. 강릉에 가면 허난서론 생가가 있어요. 제가 강릉이라는 도시를 좀 좋아하는데요. 생가를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허난서론의 삶을 갑자기 떠올리고는 정말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이 남아있는 시랑 일기랑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좀 찾아봐야겠다 한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래도 허난사론이 좀 괜찮은 남편을 만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
그러고 보면 강릉이 꽤 어떤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 양반들이 많았나 봐요. 신사임당도 그렇고 한흥서른도 그렇고 그쪽이 고향이니까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들이 우리의 전통은 남존 여비에 가깝고 어, 여성은 많은 것들이 뭐 어떤 부차적인 존재 이런 말하자면 서포트 캐릭터 아 진짜 한글로 하고 싶은데 서포트 캐릭터로만 존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려시대에는 여성이 상속이 가능했고 뭐 남자가 아니어도 대를 이을 수 있었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우리의 결혼 풍습도 처가에서 몇 년 살고 가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요.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보수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만큼 더 많이 거슬러 가다 보면 우리도 몇백 년 전에 500년 전에 뭐 상속에도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고 뭐 대를 잇고 가문을 잇고 하는 것이 남성 성에 구별되지 성에 국한되지 않았고 다양한 기회들이 가능했고 자유연애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의 어떤 것들이 생긴 것은 조선 말기 후기 이때예요. 그 전까지는 함부로 대한다거나 종속적인 의미를 가진다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물론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뭐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뭐 이건 불가능했지만 다른 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버지니아 울프도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에서도 그렇지만 강연에서도 그렇지만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들이 하는 일에 무조건 여성들이 끼어들겠다 이런 것이 아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역할과 역량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걔네들 사회에 속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끼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태도라고 볼까요? 어떻게 보면 레디컬 페미니즘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성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결국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의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기본적인 것은 같고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다르게 해석되고 왜곡되고 뭐 이러지 않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진하게 우렸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약간 심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찬물색으로 봐서는 중국 홍차 치고 뭐 아주 너무 옅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좀 길게 우려볼게요. 여기서도 이 책으로도 맨날 며칠 한 달씩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씩 한 번에 최소 3시간씩 모여서 이런 부분과 저런 부분과 저런 부분과 저런 부분 계급, 교육, 뭐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참정권 혹은 뭐 사랑 그리고 어떤 가족과 그 가족이라는 어떤 그룹과 개인의 관계 다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향이 되게 고소하면서 단향은 생각보다 덜 나는데 조금 코를 박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향이 좋네요. 단향은 아닌데 좀 약간 그 이렇게 그 뜨거운 훈증 같은 것을 느끼면서 건조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하는데 건조한 약간 그런 마른 냄새가 있어요. 약간 그 그런 맛이 나네요, 이제.
홍차의 약간 쌉싸름한 맛, 떫은 맛 이게 살짝 있으니까 다른 특징들이 더 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져요. 이제 브라우니도 먹어볼까요?
빨리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관습에 한거하는 젊은이들. 아, 참. 이 문장이 확실하죠. 캐서린의 어조와 눈빛은 힐버리 씨를 한 번 더 완전히 당황스럽게 했고, 게다가 고통스럽고 환하게도 자신이 시대에 뒤처지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지독히 공허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했다. 당사자들이 뭐가 불쾌해. 당사자들은 모두 만족하는데 왜 헛소리야.
이 심각한 젊은이들의 사랑은 너무 어렵네요. 와, 근데 대단하다. 도피. 이 부분은 진짜 약간 희곡 같아요. 희곡, 희곡. 약간 이 단막극 같은 걸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은. 재밌네요. 왜 이렇게 웃기지?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 읽어드리면 아마 이게 과거의 100년 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으실 거예요. 자, 힐버리 씨는 이웃 집과 순서대로 정확하게 번지수가 매겨진 집에 살면서 서류를 작성했고 세도 지불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7년간 더 임대 기간이 남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가 자신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 규칙을 정할 만한 명분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명분은 매우 부적당했지만 그는 자신이 직면한 문명이 파괴된 공백기 동안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이 규칙에 따라 로드니가 모습을 감췄다. 카산드라는 월요일 아침 11시 30분에 열차를 타도록 처리되었다. 대놈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위층 방의 합법적인 거주인인 캐서린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힐버리 씨는 그녀가 신용을 더 떨어뜨리게 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유능하다고 여겼다. 다음 날 그녀에게 아침 인사를 했을 때 그는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약간 씁쓸하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일조차 이전의 아침마다 매번 아무것도 몰랐던 것에서 진전을 이룬 것이었다. 그는 서재로 가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가는 찢어버리고 또다시 썼다. 그녀에게 집안의 어려운 일 때문에 돌아오라고 요청했다. 그는 처음에는 이 어려운 일에 대해 세세히 썼지만 나중에는 좀 더 신중하게 자세히 쓰지 않은 채로 두었다. 그녀가 그 편지를 받은 바로 그 순간 출발했다 하더라도 목요일 밤까지 집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혐오스럽게 권위 있는 태도로 자신이 딸과 단둘이 보내게 될 시간을 슬픈 듯이 세어보았다. 그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봉투에 주소를 쓰면서 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는 전화를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몰래 감시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어떤 계획을 세울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어젯밤 젊은이들과 함께했던 모든 상황의 이상하고 불쾌하며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만큼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않았다. 그는 불쾌감을 거의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너무 웃기는 게 이 약간 이걸 요즘식으로 줄여서 말하자면 어떤 아버지가 딸의 그 사생활 아니 어쨌든 연애사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사실을.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고. 나는 아직 가장으로서 권위가 있어. 내가 이 집안을 관리하고 요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내가 부담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논거로 했다고 차단을 했어요. 명령을 했죠. 가장의 위험으로. 이제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딸을 만나니까 이게 아닌가? 얘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아내가 지금 부재중임으로 아내한테 빨리 집으로 와라. 집에 일 생겼다. 라고 쓰다가 상세하게 쓰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하고 있는 거죠. 뭐 문자로 보낸다고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하려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니 일단 됐고 일단 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딸을 봤는데 맞아 전화 내가 전화는 통제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계속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사물들 혹은 옷차림 이런 것들을 바꾸면 현재 그대로 적용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심지어 이 젊은이들이 사랑과 결혼과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갈등하는 부분들도 요즘에 대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이야기들이에요. 이들이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고 있고 뭐 이런 이들의 연애가 요즘의 연애처럼 지극히 약간 어떤 그런 것은 약간 다르지만 그 외의 나머지들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우리가 사랑하냐 안 하냐 그럼 결혼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문제들. 이 당시에 사랑과 결혼이 더 밀접했던 이유는 재미나게도 이 당시에는 젊은 남녀가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고 뭐 이러면
결혼을 약속한 사이여야 그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특히 지체 높으신 가문일수록 어쩔 수 없죠. 아, 왜 이렇게 웃기죠?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그렇게 말이 돌기 시작하면 평판이 몹시 나빠지고 신용이 떨어지고. 그렇죠. 심지어 그렇죠. 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얼른 하고 싶으니까 얼른 마저 읽고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두껍지만 3분의 1을 견디신다면 나머지는 즐거우실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아주 의외고요. 이 작가를 원래도 좋아했지만 제가 애정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전집까지 기어이 하나씩 사서 모았지만 더 좋아졌어요. 알아서 더 좋아지는 것이 있고 알수록 더 싫어지는 것이 있죠. 알수록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신 차는 홍차였고요. 아주 특징적인 맛이 있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데 편안하게 즐기기에 나쁘지 않고 약간 또 구수하고 이런 가을에 참 어울리는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홍차가 특히 가을에 참 잘 어울립니다. 네, 그럼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